다음은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를 이끌고 계신 박수호 대표님의 키노트 세션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요, AI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의 서막으로 이 AI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와 클라우드가 그 혁신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생생한 현장 경험 그리고 미래 비전이 담긴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호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부 세션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지된 상태로 제가 강의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AI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고루하진 않나, 그리고 오전 세션이 기술에 관련된 굉장히 뎁스 있는 논의들을 했기 때문에 또 아까 럭키드로 요거가 아니면 나는 성공을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럭키드로가 끝나고 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오후 세션 되시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는 계속 AI 관련된 클라우드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글로벌 항해의 개척자로서 연결해서 그리고 발맞춰 나갈 건지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잘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AX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을 막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시간을 꼭 30분을 쓸 거라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맞추는 시간을 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마음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X가 시장을 확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작년 그리고 23년 우리가 오픈 AI가 생성되고 생성 AI가 나오고 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AI와 접목해서 어떻게 항해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AX의 시장 환경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서버 중심의 레가시 환경, 날짜를 보니 2005년도네요. 제가 열심히 나라장터, 전자정보 개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자원 가상화, 최적화.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의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세종시에서 X86 그리고 PC들을 어떻게 가상화를 하면 좋겠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국자원이죠, 지금은. 예전엔 통전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로 자원 통합도 진행을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컨테이너 기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측과 추론이 가능한 자율성을 가진 AI를 위한 클라우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AI는 인프라와 응용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엮여서 복합적인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국산화,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스타트업에 굉장히 큰 전략적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AI는 실제 AI가 산업별로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도메인별로 AI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 구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년 IBM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AI 인프라에서부터 버티컬 AI까지 주로 GPU라든가
AI 서비스, AI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년까지 최소 21% 이상, 4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별 국내의 도입 비중과 국내의 주요 정책의 변화도 크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유통 분야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글로벌하게도 66% 이상이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국내의 주요 정책도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방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하는 말 요새 많이 들으시죠? 이 에이전트 모델이 AI의 효용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오른쪽과 왼쪽이 크게 나뉘네요. 초거대 AI, 이미 여러분들 초거대 AI 모델들 하나쯤 쓰고 계시죠? 몇 개 정도 쓰고 계신가요, 부회장님? 2개 쓰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의장님. 일단 저희 의장님 몇 개 정도 쓰고 계세요? 3개. 네, 조금 더 그 기업의 대표님께서 많이 쓰시네요. 초거대 AI가 이미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자동화에서 정책 추천까지 가능한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일단 공무원의 업무 형태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생태계도 기존의 빅테크 중심의 어떤 기업형 모델들이 성실을 이뤘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 주도형으로 오픈소스와 초경량 모델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전폭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AI 규제 강화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AX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플랫폼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데이터의 개발 도구, AI 자산까지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 개발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DPG 허브를 이미 디플정을 통해서 만든 바가 있는데요. AI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을 용이하게 사용하고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보안 수준만 확보하면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이제 국통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안 수준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민간의 CSP사들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구 PPP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 센터에는 상명과 망볼리 등 인프라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서비스인데요. KTC 그리고 SCP, NHN 등 국내 3사가 이미 입주하여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보안인증 심사에 상등급을 받은 CSP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된 PPP 안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KTC를 통해서 제2동포청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 이미 저희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은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AI 기술들을 조금 더 접근성을 좋게 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서비스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요소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민간의 AI 서비스와 SaaS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작년 말 공공 AX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행안부가 추진하는 공공 AI 사업에 8,60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서비스를 본다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안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증액 부분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범정부의 AI 활용 확대를 위해서 공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조사한 53개 기관 중에
27개 기관 정도는 이미 AI에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고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여 개 기관은 적용하는 분야가 일하는 방식 쪽에 혁신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해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혁신과 생활과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정부가 강력한 AI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19년에 3천억 정도 했던 AI 예산이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분야는 26년까지 38%가 넘는 예산을 증액하여 3조 2천억 규모의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 AI 활용 분야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분야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성형 AI가 출연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의 다양한 AI 서비스의 사례들을 보시면 고객 서비스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화된 투자 추천, 그리고 결제 사기 방지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업무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AI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 분야도 한번 볼까요? 23년에 IBM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48% 이상이 이미 AI를 도입 중이라고 답한 바가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글로벌 수준에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국내 기업 인공지능의 활용 실태율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30% 정도에 그쳐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제조가 24년도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으나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이미 적용한 부분들이 생성형 AI 결합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AI가 적용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AI의 휴머노이드 부분이라든가 로보틱스 관련된 분야일 것입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로봇으로 대체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된 부분의 제조 공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시멘스라든가 IBM 등 종전의 공정관리 경험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용해 공정관리와 품질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공정관리 AI화를 시켜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설계 자동화를 끌어와서 여기에 AI 코딩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으로 적용을 확대하면서 효과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주요 AI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을 통해 많이 소개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전체적으로 올해 5월 달에 선정을 앞두고 있다가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선정 기준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국내 기반이 취약한 GPU를 일단 정부가 추가 예산과 예산으로 선 구매를 하고 민간과 협력을 해서 관련된 부분을 산업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AI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반 인프라를 정부에서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신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국가 AI 전략적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서 글로벌 수준의 LMM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공용화한 다음에 대국민 모두가 AI의 생활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정예팀이 일단 선발이 됐고 12월 말이 되면 그중에 한 군데가 탈락이 됩니다. 저희는 업스테이지와 함께 협력해서 당사의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AI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공공에 특화된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여기에 공공 AX 분야에 파생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사가 만들고 있는 오케스트로의 AI에 관련된 부분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만드는 AI 모델에 WBL이 함께 만드는 오케스트로의 AI는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될까요? 당사의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에서 많이 보셨던 이미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CMP를 중심으로 하고 중간에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있는 트럼본, 이 모든 것들이 이아스와 파스의 가상화 솔루션들과 유기적으로 온라인되어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AI 솔루션들이 하모니와 함께 엮여 새로운 오케스트로의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AI 서비스는 그동안 3단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에도 3가지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자동화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 단계를 가져가는데 AI 특화 모델을 적용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배포에서 확장이 가능한 AI 옵스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AI 인프라를 자동 운영하는 체계까지를 AI 네이티브 단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케스트로의 AI는 기본적으로 AI에 필요한 각종 환경과 제어 도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위한 AI, 그리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나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나만의 AI, 그리고 모든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델과 포탈을 제공하는 모두의 A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케스트로 AI는 AI 네이티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위한 AI는 기존의 CMP에 AI를 입혀 AI CMP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트럼본은 자기 역할만의 데보스, 즉 AI를 접목하여 제대로 된 정렬된 도구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클라리넷과 심파니 AI라고 하는 솔루션이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케스트로 AI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접목된 새로운 오케스트로 AI는 기술과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AI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지식인 오케가 이런 부분들의 오케스트로 AI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로 AI 기술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의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변하면 어종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면 낚싯대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격변하는 AI 시대에 AI 클라우드 시장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당사만의 낚싯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낚일 새로운 서비스 뒤에 훌륭한 연사 3분이 설명을 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에 한번 들어보시고 낚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일 준비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